조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8월 8일 저녁 8시입니다. 서울대 인터넷 커뮤니티인 스누라이프에서는 지금 여론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목이 재밌네요. 2019년 상반기 가장 부끄러운 동문상을 누구한테 줄 거냐 하는 투표입니다. 글이 올라온 지, 그러니까 그 제안이 올라온 지 22시간이 흘러서 오늘입니다. 오후 4시 현재 투표 참가자는 총 2,200여 명인데 1위는 압도적입니다. 1,972표, 그러니까 89%를 득표한 조국 전 수석입니다. 이분이 내일 법무장관으로 지명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2등은 노무현 재단 이사장인 유시민 씨 633표 28%를 얻었습니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499표 22%,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443표 20%,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333표 15%,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 276표 12%,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261표 11%, 이런 순서입니다. 이 스누라이프는 서울대 재학생, 대학원생, 로스쿨 재학생, 졸업생이 이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 사이트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에 투표글을 올린 글쓴이에 따르면 3명까지 복수 응답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투표 기간은 다음 달 6일까지라고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14명의 후보를 제시를 했구만요. 14명의 후보를 제시를 했는데 그 기준은 이전에 부끄러운 동문상을 받은 사람, 원내 정당 대표, 영향력 있는 정치인, 기타 이슈로 사람 입에 많이 올랐던 정치인들을 물론 서울대 동문을 뽑았다고 합니다. 후보에 올렸는데 강효성 자유한국당 의원,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심상정 정의당 대표,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국 씨가 이렇게 압도적으로 1위를 달리는 것은 요 며칠 사이에 뉴스에 많이 나온 덕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덕분인지 때문인지. 조국 씨가 부끄러운 서울대 동문상으로 뽑힐지 안 뽑힐지는 앞으로 투표 시간이 많으니까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최소한 법무장관 자리에 맞지 않는 인물이라는 것은 이 사람의 너무나 거친 법의식, 헌법의식, 그리고 사실에 대한 판단 능력을 비춰보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부끄러운 상 1위가 그게 이유가 없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 헌법의식, 그리고 법과 인권과의 관계, 법과 국가와의 관계, 이것은 인류 문명의 가장 기본을 이루는 것입니다. 문명은 사실, 과학, 법에 의해서 뒷받침됩니다. 법치 있는 곳에 문명이 발전하고 법치가 무너지면 문명은 야만으로 돌아갑니다. 더구나 법을 집행하는 자리에 있는 공무원, 그 중에서도 민정수석, 법무장관 자리에 조국 씨와 같은 편협되고 삐뚤어진 법의식을 가진 사람이 앉는다는 것은 수많은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억울한 사람들을 감옥에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감옥에 가야 할 사람은 떵떵거리면서 사는 그런 세상을 만들게 됩니다. 이런 사람이 민정수석 2년 했다는 것도
악몽이었을 뿐만 아니라 법무장관에 앉으면은 대한민국의 법치는 한 번 더 깊게 내려앉게 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평할 때 앞으로 여러 가지 수식어가 붙겠지만은 법치 파괴자라는, 헌법 파괴자 또는 법치 파괴자라는 수식어가 반드시 붙을 텐데, 거기에 문재인 말고 두 번째로 책임져야 될 사람이 조국 씨입니다. 이분이 며칠 전에 페이스북에 쓴 글이 바로 자신의 실력과 자신의 아주 비정상적인 법의식을 그냥 노출시키고 있습니다. 일종의 자기 고백인데, 이영훈 교수를 비판하는 글인데, 학자로서도, 더구나 법률가로서, 공무원으로서, 법무장관으로서 절대로 맞지 않는 인물이라는 것을 요 짧은 글에서 적나라하게 폭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하의 주장을 공개적으로 제기하는 학자, 이에 동조하는 일부 정치인과 기자를 부역, 매국, 친일파라는 호칭 외에 무엇이라고 불러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요컨대 자기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영훈 교수는 자타가 공인하는 한국 경제사의 최고 권위자입니다. 한국 현대사를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입니다.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을 높게 평가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일제시대를 있는 그대로 보자는 사람입니다. 동시에 반일 종족주의라는 책을 통해서 작금에 벌어지고 있는 이런 분위기를 아주 비판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김정은 좋아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리고 파렴치한 행위를 한 사람도 아닙니다. 생각이 다르다는 것, 조국 씨와 이용훈 교수의 차이는 생각이 다르다는 것인데, 그 생각이 다르다는 사람, 그러니까 이영훈 교수 편을 드는 사람, 이영훈 교수 학자에 동조하는 사람, 저 같은 사람이죠. 저 같은 사람을 부역, 매국, 친일파라고 불러야 한다. 그 이외의 호칭은 생각이 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럴 수가 있습니까? 생각이 다르다고 부역자라고 한다고요? 생각이 다르다고 매국노라고 한다고요? 친일파라고 한다고요? 이렇게 불러야 된다는 겁니다. 이 라는 호칭 외에 무엇이라고 불러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게 전체주의적 발상이죠. 이영훈 교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를 이름이 많은데 왜 하필 부역자, 매국노, 친일파라고 불러야 합니까? 불러야 합니까? 이 말이 다 피비린내 나는 말입니다. 부역, 매국, 친일파는 피비린내 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조국 씨는 법무장관이 되어가지고 앞으로 부역, 매국, 친일파를 처단할 생각입니까? 이들을 이렇게 비판하는 것은 전체주의적, 파시즘적 발상이자 국민을 둘로 나누는 이분법이라는 일부 지식인들의 고상한 궤변에는 의의상실이다. 이런 막말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불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람을 이렇게 또 비꼬고 있습니다. 고상한 궤변이라고 합니다. 고상한 궤변입니까? 이게 인권을 지상의 목표로 하는 법률가의 할 말입니까? 이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거 아닙니까?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기본권을 존중하고 보장해야 한다. 그런데 생각이 다른 사람을 부역, 매국, 친일파라고 꼭 불러야 한다. 헌법 10조 위반입니다. 국민의 기본권 위반입니다. 이게 파시스트입니다. 제가 조국 씨를 평한다면 이게 파시스트입니다. 파시스트. 좌파적 생각을 같이 가지고 있다면 코미 나치스라고 부를 만한 사람입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민주공화국의 정통성과 존립 근거를 부정하고 일본 정부의 주장을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운동도 표현의 자유라고 인정하자. 이거는 이영훈 교수를 비판하는 건데 이런 엉터리 비판이 어디 있습니까? 이영훈 교수야말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수호하기 위한 저작을 계속 해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정통성과 존립 근거를 부정한대요.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존립 근거를 부정한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이죠. 대한민국의 생일을 지워버렸지 않습니까? 건국기념일을 없애버렸습니다. 작년이 70주년 건국기념일인데 기리지 않았어요. 올해를 건국 100주년을 기념을 하겠다 해놓고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존립 근거 중에 하나인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뒤바꾸려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존립 근거 중에 하나인 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따라서 북한 농당 정권을 반국가단체로 봐야 한다. 이것도 무시하고 김정은 앞에 가서 자신을 남쪽 대통령이라고 소개하고 김정은을 자기의 상관처럼 아들 볼 때는 김정은을 국무위원장으로 축혀주었던 사람. 바로 문재인과 그 부하들이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존립 근거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재인 조국 씨를 비판하는 이영훈 교수가 민주공화국의 정통성과 존립 근거를 부정한다니 이런 적반하장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바로 적반하장입니다. 일본 정부의 주장을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운동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영훈 씨는 시시비비를 가리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자신들이 했던 행동을 그런 반대한민국적 반헌법적 행동을 이영훈 교수가 한 것처럼 뒤집어 씌워놓고 부역 매국 친일파라고 불러야 한다. 이런 사람이 재판과 수사에 영향을 주는 자리에 안 들어간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불행입니다. 불행. 그나마 서울대 학생들이 가장 부끄러운 동문상으로 지금 추천하고 있다는 것에서 언론의 자유, 양심의 자유, 학문의 자유는 아직도 살아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는 위안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이런 구역질 나는 책을 낼 자유가 있다면 시민은 이들을 친일파라고 부를 자유가 있다. 구역질 난다고 했어요. 이영훈 교수의 책은 빈틈이 없습니다. 한국 경제사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분이 쓴 두 권의 책 1000페이지가 넘습니다. 한국 경제사를 읽으면은 아마 조국 씨 같은 사람은 소름이 끼칠 것입니다. 학자의 실정주의에 대해서 단어 하나도 놓칠 게 없고 반박할 게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책을 구역질 난대요. 어떻게 책을 평할 때 구역질 난다고 합니까? 자본론이라든지 또는 김일성의 엉터리 전기라든지 히틀러의 나이 투쟁이라든지 이런 책은 구역질 난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 이외의 학자가 쓴 책을 구역질 난다고 표현하는 조국이란 인격이 저는 구역질이 납니다. 친일파라고 부를 자유가 있다고요? 그럴까요? 이것은 법에 한번 맡겨봐야 합니다. 이영훈 교수가 조국 씨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정면 대응하겠다고 하고 오늘 보니까 제3자가 명예훼손으로 조국 씨를 고발했더라고요. 그리고 조국 씨가 학자적 양심이 있다면 공개 토론이든지 아니면은 이런 잡문 말고 학자답게 제대로 된 종족주의, 반일 종족주의 책을 한번 비판해 보기 바랍니다. 이미 학자 대 학자로는 승부가 났습니다. 조국 씨가 쓴 책과 이영훈 교수가 쓴 수많은 책을
이 저울에 달아놓고 무게를 재면 어디로 기울지는 이미 결정이 났습니다. 이런 인물을 문재인 대통령이 법무장관에 임명한다는 것은 법치 파괴자로 자신의 묘비명을 삼겠다는 이야기겠죠. 이런 임명이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을 떨어뜨려야 정신을 차립니다. 여기에 박수를 보낸 사람이 많으면 문재인 대통령의 이런 이상한 인사는 계속될 것입니다. 문재인의 수준, 조국의 수준이 결국 상당수 국민의 수준이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